자, 세 번째 썰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이라는 말 들어봤죠? 일확천금. 그러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만드는 거예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만드는 거. 어, 제가 제목을 일확천금은 없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일확천금이 없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일확천금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음, 현실적으로 일확천금 가능한 사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로또. 내일 저녁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 지금 여러분들을 뽑아 놓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 로또. 대표적으로. 로또 있고 뭐 있어요? 어, 토토. 뭐 불법 토토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연금복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 요 세 가지. 요거 말고 끝날까요? 아니죠. 주식, 비트코인. 요즘에 또 대세가 이더리움이라고 아십니까? 이더리움도 제가 알기에 비트코인 일종인데, 예, 요것도 좀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비트코인과 다르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과 좀 다른 건 요즘에 요쪽,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요쪽으로 또 해선도 있네. 그 해외 선물. 웃긴 게 비트코인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요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확천금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 말은 저렇게 했지만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누구나 다 가능하냐. 누구나 다 가능하냐 말입니다. 누구나 다 떡상할 수 있냐는 거죠. 로또 1등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로또 1등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길 가다 벼락맞은 한 주보다 더 그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로또 1등의 확률이 814만 분의 5060분의 1. 814만 분의 1. 로또 1등이. 여러분, 로또 1등이 확률이 814만 분의 1. 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아, 토토도 장난 아니네요. 토토도, 어우, 토토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한 게 아니네요. 토토도 나와 있는 대로 478만 분의 1. 예. 그리고 연금복권. 나 이거 궁금했는데 잘 됐네. 자, 연금복권은 500만 분의 1입니다. 500만 분의 1. 야, 대단하네. 예. 정확한 확률입니다. 정확한 확률. 토토가 제일 만만하네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478만 분의 1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토토 1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복권도 1등. 네. 우리 뭐 최따경님은 이런 거 당첨 안 돼도 뭐 번호를 또 다 벌어놨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을 겁니다. 저분은. 네. 저분은 포항 철강, 네, 청림 기만자죠. 네. 청림에서 일해가지고 1억 천금에 가까운 돈을 벌어서 흥에 땅 사고. 예. 뭐 대체 이렇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어, 더 이제 확률이 좀 높겠죠. 높은데 어렵죠. 자, 우리가 왜 일확천금이라 얘기하겠습니까? 일확천금의 사례가 일반 사람한테는 안 나오죠.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례를 얘기했지만 없다고 제목을 지어놨잖아요. 왜 없다고 얘기했을까? 아니 있잖아. 있잖아. 로또, 토토, 연금복권, 주식, 비트코인, 이더리움, 해외 선물 있잖아요. 근데 왜 일확천금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우이드 주변에는 일확천금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일확천금 저런 케이스로 로또, 토토, 연금 복권으로 대박을 이뤄가지고 신분이 상승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제 인간관계가 그렇게 뭐 넓은 편은 아닌데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로또 3등도 없습니다. 기껏해 4등입니다. 저도 로또를 재미봤다고 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3등 정도는 당첨되잖아요. 3등이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2등이 한 6천만 원에서 한 1억 사이. 저는 뭐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떡상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주변에 떡상을 댄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꼬랐던 얘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꼬랐던 얘기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확천금 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지금 로또 있잖아, 로또. 로또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혹시 기억납니까? 송강호 씨가 이제 로또 이제 메인 무료로 나왔을 때 로또 규수 6개 맞히면 인생 역전이라고 그 송강호 씨가 초창기에 이제 광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 초반인가 뭐 그랬을 텐데 그때 정말 유명했던 게 그때는 정말 일확천금이었어요. 지금도 일확천금이지만 그때는 돈이 리미트가 없어가지고 한번 당첨 금액이 200만 원 막 200억, 300억 그때 최고가 260억인가? 경찰 공무원 하시면 당첨돼가지고 바로 경찰 그만뒀잖아요. 그때는 그냥 기본 100억이 넘었어요. 리미트가 없었습니다. 리미트가 금액에 대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 지금은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로또 이제 그 로또가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는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로또 그 추첨할 수 있는 것도 금액도 있잖아요. 리미트가 없었어요. 언리미티드, 인피니티,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르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또 이거 사는데 그냥 집을 다 팔아버린 사람도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로또로.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걸로 쫄딱 망할 수 없거든요. 왜냐,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비용을 이제 리미트를 걸어놓다 보니까 구매 제한을 걸어놨잖아요. 10만 원이네. 10만 원. 근데 옛날에는 그 10만 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 몇 천만 원씩. 한 번 할 때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와, 그럼 장수가 몇 장이야? 아, 오늘 늦게까지 합니다. 늦대니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팔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정말로. 다행인 게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해. 일확천금 사재가 없다는 게 다행으로 여겨지는 게 뭐냐면 일확천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주변에 다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계속 일확천금. 그놈의 일확천금은 계속 눈에 꽂혀 있는데 과연 현실에서 열심히 살겠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돈 투자하겠다는 건데 왜 욕먹는지 아세요?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맨날 스마트폰으로 그래프만 하기라고 업비트 들어가서 맨날 거기에 눈 꽂혀가지고 눈 충혈돼가지고 사리분별 못하고 직장에서 마저 그거 한다고 막 정신없고 일을 하는 건지 차트를 보는 건지 일을 하러 왔는지 아니 차트 보러 일하러 왔는지 헷갈릴 정도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어쩌다가 한 명 보이는 게 아니라 특히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내 장담한 건데 아마 컴퓨터에 업비트 깔린 사람도 엄청 많을걸요, 아마. 스마트폰 업비트는 다 깔렸겠죠. 그래서 일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것만 주구장창 보는 거야, 이제. 그래프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사무직 있죠, 사무직. 사무직이나 아니면 이제 저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을 거야. 지금 오늘 일하면서. 네, 외로운 늑들이 맞습니다. 일하면서 아마 거의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남자만 그렇다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거기 꽂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거기 왜 꽂혀 있겠습니까? 아니, 직장에, 직장에 왔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 일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차트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차트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일하러 왔잖아요. 그럼 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쉬는 시간에 본다거나. 맞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벌러 왔으면 돈 버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꽂혀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하게. 근데 왜 일하는 그 근무지에 와가지고 그걸 왜 그 꽂혀 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 왜 거기 꽂혀 있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루 열심히 일해봤자 일당으로 치면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비트코인으로 떡상 한번 되면 내가 몇 달치 일할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축제 사자 일해도 얼마 안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한번 내가 투자했던 게 장건강님 먹으세요. 떡상이 한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몇 달치 축제 사자 일하는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잖아. 물론 그만큼 꼬라박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넣어놨는 거 다 꼬라박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따면 다행이겠지만 꼬라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1,000만 넣어놨는데 잠깐 내가 점심 먹고 온 사이에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 전재산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돈을 거기 물어놨는데 다 빠졌어요. 이번에 막 주특 뭐야 그 테슬라 주식 다 처분하면서 거기에 테슬라 특히 여러분 테슬라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할 때. 장담은 주식 비트코인 한 사람 중에 너도나 테슬라 노래 부르는 사람도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쪽박쳤잖아 지금. 그 사람들 일할 수 있겠냐고. 어, 떡상 너 이런 사람이 떡락을 했는데 가 일할 수 있겠냐고. 일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 많이 하고 싶거든요. 억울하거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테슬라가 이제 그 비트코인하고 이제 주식 빼면서 어, 그걸로 떡락되면서 오히려 꼴 좋다.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테슬라 그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확천금 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나왔지만 특히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당첨이 되면 왜 부당한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 당첨금 받아가지고 돈 유흥이나 이런 돈 다 써버리고 돈 없어가지고 왜 절도했다가 걸려가지고 왜 잡힌 사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일단 내가 봤을 때 로또 당첨되면 일단 직장 나와야죠. 뭐 직장 다니면서 로또 당첨됐다고 하면 사실 좋아할 사람도 별로 없고 돈 있으니까 자꾸 빌려달라고 하겠죠. 귀찮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사 직장 못 다녀요. 내가 봤을 때는. 보통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로또 당첨되더라도 직장 다니겠다 얘기하는데 막상 당첨돼봐요. 물론
뭐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 언년 중에 또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직장에 소문 다 퍼져. 저 사람 로또 1등 이번에 당첨된 사람이다. 이번에 18억 수령했다. 얘기 딱 대봐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 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자꾸 막 꼬드길 거나 아니면 사돈의 팔쪽에 연락 와가지고 야 이번에 당첨됐다며 잘 됐다 나한테 부탁할 거 있었는데 연락 온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만도주 하는 거죠. 야만도주.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로또의 전신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택복권. 여러분 일요일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로또 하기 전에 간 인기 많았던 게 주택복권이었어. 주택복권은 웃긴 게 사람들이 얼굴을 다 공개했어요. 그때 당시 당첨금이 5억이었을 거야. 주택복권은 웃긴 게 그냥 대놓고 얼굴 공개하고 동네도 막 이렇게 뭐 안 떠나고 장사하실 분들 계속 장사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많다니까. 근데 로또는 하나같이 로또는 웃기게 하나같이 당첨되고 나면 근황을 알 수가 없어요. 주택복권 할 때 그렇게 건전했습니다. 주택복권 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주소하고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일요일에 12시 하는 거. 그래서 동네를 떠나야 돼. 그리고 연락 다 끊어야 돼. 연락 다 끊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원래 돈이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있잖아. 이게 원래 돈이 있었던 사람이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 돈이 없었던 사람이 당첨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돈에 쪼들렸던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잖아. 그럼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랑도 일을 끊어야 되는 사례도 좀 있죠.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에 쪼들렸던 사람이 로또 당첨되면 어떤 마인드냐 하면 이걸 가지고 일단 아파트 좀 땅 좋은 데 몇 개 사놓고 그냥 뭐 은행에 넣어놓고. 안녕하세요. 평화호의 실공업 영상 보고 찾아왔습니다. 크크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평화그룹 중에 P로 시작하는 회사도 다 똑같은 곳인가요? 아니 그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 그 회사 나 찾아오면 어떡하지?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한 10억 당첨되면 한 10억 같은 걸로 좀 아파트 괜찮은 데 하나 사놓고 어 부동산 몇 개 사놓고 나머지는 뭐 통장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뭐 개인 사업하거나 해가지고 일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못 먹는 거야 이게 막상 당첨돼 버리면. 예. 근데 막상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 당첨되면 뭐 얼마 정도는 뭐 1, 2억 정도는 부모님 주고 나머지 내가 가져가지고 뭐 아파트 좀 괜찮은데 뭐 몇 개 사고 뭐 아니면 건물 하나 사가지고 월급 뭐 소일거리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편하게 살겠다. 보통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잖아. 근데 막상 당첨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 든대요. 왜냐? 뇌가 그렇게 작동을 안 한대요. 엄청 일단 당첨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흥분돼가지고 어떤 이 돈에 대한 개념이나 계산이 안 선대. 경제관념이 완전히 붕괴가 된대요. 그래서 특히 내가 못 해봤던 거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못 해봤던 거, 못 가져봤던 거, 당장 하고 싶은 거 여기에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보면 당첨된 사람들 유용주직이고 외제차 사고 했던 게 뭐였어요? 자기가 못 해봤던 거잖아. 원래 같았으면 못 하는 거였죠. 근데 못 하는 건데 돈이 생기니까 하고 싶은 거야. 그부터 하는 거예요. 유흥 가장 비싼 데 가가지고 가장 비싼 술에다가 팁도 몇 백만 원씩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언제더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을 때 10억 한 12억인가 당첨됐는데 그걸 6개월 만에 다 쓴 거예요. 6개월 만에. 와, 난 그걸 6개월 만에 다 쓴다는 건 너무 웃긴 것 같았어. 뭔가 얼마나 비싼 데 가가지고 얼마나 뭐 팁 주고 했길래 그 1년도 안 되고 돈 다 쓴 거예요. 정말 그 돈을 다 쓰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같은 돈 아깝지 않았죠? 이게 실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 절도 같은 거, 아까 절도한 그 사람이 그 사자였을까요? 12억인가 당첨됐는데, 그냥 그냥 돈 쓰고 싶은데도 막 쓰고 막 지르고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같은 거 아예 안 사놨죠. 안 사놓고 막 쓰다 보니까 그걸 한 1년도 안 되고 다 쓴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이제 절도를 한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잡아놓고 보니까 로또 당첨자였어. 물론 다 이걸 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겠죠. 뭐 지금 12억이면 큰 돈이 아닌데 이게 2000년대 중반인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억 정도 되겠죠. 그때 그 2000년대 중반 12억이면 아파트 세 채 정도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세 채는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2000년대 중반에 서울에도 아파트가 2, 3억대였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택도 없지. 오히려 지금 20억보다 더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좀 현명한 판단해가지고 한 8, 9억 정도는 아파트에 좀 사고, 서울에 노른자 땅에 아파트 몇 개 사놓고, 어, 재건축 하나 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3억 가지고 좀 적당히 놀면서 즐겼으면, 뭐 지금 한 3, 40억대 자산가 되어 있겠네. 근데 그때 또 그런 판단한 사람 얼마나 되겠어. 뭐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 하겠지만, 그때는 또 그렇게 얘기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일확천금 노리다가 일확 거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요즘 뭐라 합니까? 벼락거지라고 하죠. 벼락거지. 근데 요즘에 벼락거지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살았는데 집을 못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벼락거지가 되어버렸다. 어제 뉴스 봤는데 1등 당첨금이 43억 당첨인데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29억이라니 더 충격. 43억이면 진짜 큰 돈이에요. 요즘에 로또에서 43억이면 진짜 큰 돈입니다. 그러면 당첨자가 5명 이내란 얘긴데 제가 볼때 43억이면 당첨자가 4명밖에 안 되겠네요. 전국에 4명. 보통 그 총합이 한 200억 사이니까 언저리니까 한 150에서 200억 사이니까 거기서 n분 n빵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4명 정도밖에 당첨 안 된 거네요. 4명 43억이도 엄청난 돈이에요. 로또 요즘 로또에서는. 왜냐하면 요즘에 로또 같은 거 정기적으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기본 당첨자가 평균적으로 8, 9명 나오고 많으면 13명, 14명까지 나와버리면 한 10억, 11억밖에 안 되고 실수령이 7억밖에 안 돼요. 로또 같은 경우에 당첨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엠빵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 아닙니까? 43억이면 지금 최근에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이에요. 로또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20억대 초반 아니면 10억대 후반이에요, 요즘에는. 한 10명 정도 당첨된다고 봤을 때. 근데 많이 당첨돼버리면, 자, 여기 보니까 로또 1등 10명이면, 저번 주에 1등 10명이면 23억 5천만 원. 10명 기준으로 23억 5천만 원이면 세금 때문에 한 14억, 15억 남겠네요. 14억, 15억. 뭐 그건 또 엄청 큰 돈이긴 한데.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1학 천금을 노리다가 1학 거지 됐어요. 그나마 로또, 토토, 연금복권으로 나아요. 요 세 개는 나아. 근데 요 토토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 토토를 제외한 나머지 합법 토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법 토토. 그러니까 로또랑 연금복권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괜찮아요. 뭐 일주일에 한 10,000원 정도 쓰면서 그냥 살면서 희망 같은 거 가지는 거고 이 돈은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보통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10,000원 정도만 로또 한다거나 아니면 5,000원, 5,000원, 로또 5,000원, 토토 5,000원 아니면 로또 5,000원, 연금복권 5,000원. 한 주 이거 낙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바라보면서 그냥 한 주 버틴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주변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주제는 이거죠. 주식, 비트코인, 이더리움, 해외 선물. 지금 1학 거지된 사람 너무 많잖아. 어? 특히 비트코인 1학 거지들. 천재 아닙니까? 과연 1학 거지가 된 상태에서 제대로 내가 일할 수 있겠냐고.
제대로 열심히 살 수 있겠냐고요. 악착같이 악바리 정신으로 아, 나 이제 돈 벌어야지. 아, 이제 정신 차리고 돈 벌 거야.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5천만 원 비트코인에다 물어놨어. 근데 5천만 원 날라갔어요. 여러분 일할 수 있겠어요? 잠이 안 올걸요, 아마?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 돈 벌려면, 내가 이 돈, 일해서 벌려면, 얼마 정도 고생해? 한 4년 이상 고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장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2천, 3천 날라가도 사람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왜냐? 그 돈 얼마나 힘들게 모았습니까, 여러분들.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하면서 힘들게 모았잖아요. 근데 그 힘들게 모은 돈이 잠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증발돼 버렸어요. BMW 5 시리즈가 한 6천 하니까 그랜저 한 대가 한 3천만 원 초중반 아닙니까? 그럼 2천만 원, 2,500만 원 그냥 날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무서운 게 그런 거야. 보통 도박이라고 하면 뭐 하투, 섰다나 포커 같은 거, 카지노 이런 걸 도박에 생각하잖아. 난 이것도 도박이에요. 주식 비트코인도 도박이야. 왜냐?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그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자, 한 번 꽂히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 이 도박이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꼬라박으면 본전을 회수하려고 또 투자한다는 거야. 이게 도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도박에서 만약에 정성 카지노 갔는데 거기에서 한 3천만 원, 3천만 원 꼬라박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 나 3천만 원 꼬라박았으니까 그만둬야지. 아, 이제 끝물이다. 정신 차려.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뉴스 못 봤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한 30억 벌었던 사람이 며칠 사이에 3억이 돼버렸어요.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아니, 33억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43억까지 만들어놨는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4억이 돼버렸어. 잠이 오겠냐 말이에요. 39억이 날아갔어. 그 며칠 사이에 39억. 물론 그걸 통해서 번 돈이긴 한데 날아가 버렸어요. 서울 아파트 세 채가 날려갔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빼가지고 아파트 샀으면, 어, 자, 은행에 돈이라도 바꿔놨으면, 과연 그 사람은 손절칠까요? 나올까요? 누가 여러분 같으면 나올 수 있겠냐고. 못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 물론 그분 정도는 아니겠지만 한 2, 3천만 원 까먹은 사람도 많을걸요? 그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 이제 그만해야지. 정신 차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빨리 나오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돈을, 그 꼬라박은 것을 회수할 거야. 돈을 더 끌어나오겠죠. 돈을 더 끌어왔는데 또 꼬라박아요. 3천만 원 꼬라박기 6천만 원 돼버렸어요. 그럼 6천만 원 꼬라박았으니까 아, 이렇게 하다 나 죽겠다. 그만하자.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와 2년치 연봉 삭제돼서 무상으로 일하게 생겼다. 와, 2년치 연봉이면 혹시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한 못해도 한 6, 7천만 원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말은 무상으로 일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과연 무상으로 일할까요? 그 사람이? 일할 것 같습니까? 원어풀리 일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가지고 당장 현금이었으면 뭐 대출이라도 받겠죠. 아니면 사채까지 쓰겠죠. 여러분 도박이 돈 없다고 안 합니까? 은행에 돈 없다고 안 해요? 도박이 무서운 점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빌려와가지고 담보로 걸어서라도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집 팔고 신용 팔고 보증서고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이 박살나는 거잖아요.
난 그런 사람 분명히 비트코인 쪽에서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하고 비트코인 쪽에서. 꼬라박아서 이제 폐잔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든 제2의 부흥을 위해서 돈 없는데 어떻게 또 빌려달라 해가지고 안 빌려주면 은행 가가지고 대출받고 아니면 뭐 제2금융권 가가지고 대출받고 저축은행 아니면 사채까지 쓰고 아니면 누구한테 좀 보증도 살락하고 분명히 그런 사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파괴되는 거죠. 나만 파괴됩니까? 내 주변 사람 다 파괴되는 거죠. 다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1차적인 파괴,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피해죠. 투자했는 거 꼬라박은 거 1차적인 피해면 2차적인 피해는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원상복구 시키려고 다시 또 들어올 거야. 분명히 들어올 거야. 들어왔는데 또 깔리는 거예요. 빚까지 졌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 이혼하겠죠. 아파트 팔아야겠죠. 연끌까지 사는 아파트 팔아야겠죠. 와이프도 나가서 일해야겠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라고. 집 팔아가지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겠죠. 도박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도박도 예전에 집 담보로 대출받고 했다가 집 팔아버리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사연 보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늑대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3억 되었다가 다시 5천원 내려갔다고 하면 결국 손해를 본 거란 건데 그러지 않고 원금 그대로니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돈 맛을 봤잖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차라리 니문은이 마음대로 그래 어차피 본전이니까 난 괜찮아. 나오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던 듯. 눈 깜짝이 내가 3억이라는 거 눈으로 봤잖아. 이 가치가 여기까지 꼭대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짜릿한 돈맛을 보면 있잖아요. 이 돈맛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왜냐 불과 며칠 만에 3억이었잖아요. 그게 그냥 사람의 기억이 그냥 한순간에 포기한다면서 내려놓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 말 못 들었습니까? 돈 딴 기억은 평생 간다. 도박 중독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돈 한번 따가지고 손맛을 받는 건 그 평생 간다고. 손을 잘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가지고 재파스 일으킨 거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에서. 첫사랑보다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리무르님, 아까 말씀드린 3억 땄다는 그 기억 절대 안 잊혀질 거예요. 그 짜릿한 손만 살면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39억 땄는데 그거 손맛 살면서 이거만큼 짜릿하고 큰 맛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뭐 연애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무서운 거야. 이 손맛이라는 게 절대 한번 머릿속에 딱 들어왔잖아요.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그거 해소해야 돼. 다는 아니더라도 반은 가져와야 돼. 이 마음을 먹지 않을까요? 도박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 맛을 봐버려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은 안 해야지 하면서 머릿속에 이미 그 손맛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도 하면 안 돼. 너 그만해. 너 미쳤어.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이미 지배 당하고 있어요. 그 손맛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미 손맛을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미 손맛을 봤기 때문에 과연 그 손맛을 포기할 수 있을까 말이죠. 살면서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손맛인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이 손맛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요. 하다 못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자리보다도 능가할 수 있는 게 난 이거라 생각을 해. 좀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게 2차적인 피해로 갈 겁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손절해야 되는 손절 안 하고, 그 도파민 중독 맞아요. 손절 안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온 사람이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그게 문제겠죠.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대마초, 뭐 히로뽕, 메스암페타민,
이런 거 마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약이야. 의식이 지배를 하잖아요. 마약은 약물로서 의식을 지배하게 만들지만 이거는 손맛으로 의식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마약. 꼭 뭔가 입에 들어가서 주사기 뭔가 꽂아야만 마약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머릿속으로 훅 들어오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일확천금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없다고 여기세요. 없다. 그딴 거 없다. 그딴 거 바라지 말자. 살기 힘든 건 맞지만 그냥 평범하게 돈 벌어서 저축하고 하자. 그리고 비트코인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정 부분만 떼가지고 이 돈은 잃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인드로 가세요. 절대 전액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더 말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전업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전업 투자 절대 말립니다. 전업하겠다고 뭐 투자하겠다 전업 주식 놔야겠다고 그딴 거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못 버실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